뭐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아침부터 말을 많이 전화 통화를 해서 피곤한 상태고 그래가지고 네. 클래스에 신청한 원래 이유는 직장 생활에서 그래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영상도 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교수님 물론 TV에 나오신 거는 저도 많이 봤지만 이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네. 본질에 직면하려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나 말을 줄이면 훨씬 본질적 질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이 길어지면서 보통 본질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길어지면 또 간증이 되고 또 울면서 간증과 호소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래도 시원함이 있지만 또 마음적으로 내가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꾸 내 탓인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런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의 키워드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1번 일단 너무 좋은 기회를 맞이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의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는 보통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돌본다, 돌아본다. 제가 보기에 돌본다는 케어 같아요. 근데 돌본다, 그러니까 보아준다, 이거는 케어. 근데 본다, 매니지먼트. 네. 그러니까 이 건물에 뭔가가 지금 고장이 났는지는 매니지먼트는 해야 되잖아요.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인지, 어디에 뭔가가 지금 지저분한 뭐가 있는지 그럼 치워야 돼요.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됐어요. 그럼 분리수거 해야 돼요. 이거는 매니지먼트라는 거죠. 근데 케어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랬거든요. 고통은 아픔이기도 하지만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신호. 그러니까 선생님이 마음에 생각에 고통을 느끼셨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그게 너무 심각하면 몸으로도 나타나잖아요. 몸으로도 나타나셨나요? 나타났어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났나요? 탈이 나서 지금 위장이 탈이 났고 또요? 잠은 잘 오나요? 잠도 잘 못 잤고 여기 지금 한의원 같네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진단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녹용 들어간 거 좀 비싸긴 한데 자 그러면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과 생각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결국 몸에까지 탈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은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1번 나를 돌아보는 거.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했던 이때까지 맺어왔던 관계 방식에 문제가 있나? 이걸 돌아보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케어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자기를 되게 돌보고 자기 성찰을, 이걸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케어해 주는 거 없이 자기를 성찰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엔 자기 검열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쏴요. 그리고는 내가 왜 이랬을까? 내버려둬도 될 건데 내가 그냥 내가 정말 미쳤나? 내가 이걸 해가지고 왜 이 분란을 일으키고 내가 왜 그 말을 해가지고 막 이런 자기.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저 새끼 저 나쁜 새끼들.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봐 그때. 귀신이 들렸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단은 요런 상황에서 지금 되게 좋으신 거는 혼자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신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본인 스스로에게 진짜 브라바라고 얘기해 주세요. 야, 넌 진짜 잘했다. 그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혜민 스님이 됐건, 법륜 스님이 됐건, 뭐 김미경 원장님이 됐건, 김창옥이 됐건, 그 누가 됐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몸을 움직여서 여기 와서 또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신 그게 정말 박수칠 일인 것 같아요. 인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배우려는 마음을 먹으면 신이 그에게 누구를 보낸다? 네? 스시를 보낸다? 신이 그에게 스시를 보낸다. 배우려는 마음을 먹어야 스승이 나타나요. 근데 선생님이 배우려는 마음을 먹으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가난하다고도 표현하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스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스시가 있다?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정말 복 없는 뒷거리 중에 하나는 마음이 항상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부자라는 말이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이 먹고 별거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뭐 내가 뭐 안 해봤냐? 뭐 인생 안 살아봤냐? 어? 뭐 다 그런 거 뻔한 얘기지 뭐. 어? 이게 마음이 저는 부자가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힘든 일이 찾아와서 마음이 가난해지면 들어볼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점검해 볼까? 근데 점검만 하면 나중엔 자기 검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검과 함께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싶은 게 자기 예? 돌봄. 예, 돌봄이 맞아요. 자기 돌봄. 그러니까 자기는 돌보지 않고 자기를 매니지먼트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되게 돌보기만 하고 자기를 매니지먼트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는 막 사랑해. 괜찮아. 인생 다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됐는지를 돌보질 않아요. 돌아보질 않아요. 그것을 발달심리학에서는 배째라라고 하거든요. 배째? 어떡할 거야? 뭐 난 사랑하면서 나를. 네? 그리고는 안 바꿔요. 방식을. 그래서 지금 시기는 오히려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딱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그 키워드 중에 하나는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되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잘못했을 수 있다. 네. 잘못하면 좀 어떠냐. 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잘못했어? 그럼 나 너 안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진짜 사라졌으면, 아니면 좀 덜 썼으면 좋을 언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착하다, 잘했어, 이런 거예요. 착하네. 우리는 착하다나 잘했을 칭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평가에 훨씬 가깝거든요. 그리고 착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했으니까 내가 너 받아들일게. 근데 너 뭐 못했네? 그럼 난 너 안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옛날 엄마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너 시집가면 네? 뭐라고요? 시집가면 뭐라고요?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안드로메다의 선생님의 경험을 지금 놀랍네요. 정말 예상치 못했네요. 시집가면 넌 그 집 귀신이야.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친종을 생각하지도 마. 네? 시집가면 너랑 똑같은 거 나봐, 이년아. 네가 그래야 네 애미 속을 알지, 이년아. 못해 처먹어 지혜비 같은 년이 아주 그냥. 너도 너 같은 거 나봐.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요, 선생님. 우리는 그런 관계를 끊는 말들을 되게 부모가 자식한테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 집안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또 비슷한 거 있어요. 뭐 딸이 잘못됐어요. 호적을 팔아라는 얘기도 있어요. 호적. 요즘 부모들은 제가 보기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호적을 팔아.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집안에 발 들어놓을 생각도 하지 마. 마지막으로 너 같은 딸을 낳아봐라. 이 말들이 모두 다 뭐예요? 네가 행위를 잘못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존재 끝이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네? 근데 제가 보기에 사람이 잘못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 멤버들한테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잖아요. 나 잘못 안 했는데? 이렇게 계속 버팅기거나. 두 번째, 내가 진짜 잘못했네. 왜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자기 비하, 자기 비난, 막 자기를 엄청 못 살게 구는 거죠. 저 뜯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고 싶지 않고, 먹으면 또 토하고. 그래서 지금은 녹용이 들어간 공진단이 필요할 때라고 또 거기서 뭘 또 하나 또 먹어야 되고 지금 많이 상했으니까. 근데 정답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나를 돌아보자. 내가 정말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버렸구나. 그럼 오케이. 그건 오케이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 미안하고 사과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로부터 끊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했으니까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게 강한 사람일수록 어느 날 자기 안에서 자기의 불의함을 발견하면 못 견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시기가 지나가든 남을 그렇게 너무 판단하지 말자.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해야 안정감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야, 걔는 그래. 딱 그렇더라고, 애가. 안 되지, 걔는. 어디 가도 안 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판단하면서 자기 마음도 힘들어요. 그러니 너무 직장 동료든 가족이든 자기 자신을 너무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법륜 스님 말대로 자꾸 스님들이 나오시는데 지금 세상에 나쁜 일, 좋은 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다. 세상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항상 자기는 좋은 사람으로 들어가잖아요. 만화 영화 보면서 좋은 편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 우리 편. 나쁜 편은? 나쁜 놈은? 니네 편.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독교를 믿을 때.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 내 편 되게 해주세요라고. 아니,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나와 함께 싸워주세요. 근데 정말 신앙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면 전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신앙이라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당신 편 되게 해주세요. 그걸 굳이 종교로 가져가지 않으면 내가 진리의 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진리의 편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지. 왜 진리 보고 내 편이 돼달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종교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거는 그냥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죠. 그건 또 안 들어줘. 또 절대자가 그런 기도를. 그럼 또 삐져. 그럼 또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또 저번에 급할 때 엄청 찾았는데 그때 아무런 얘기가 없고, 에? 진짜 너무하시다. 내가 그때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쌩까시고, 에? 저도 이러면 못 나가요, 교회 성당.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신앙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이 잘못해도 괜찮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 거고 내가 또 이번에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과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그런 의도로는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그런 걸 줘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실은 그 힘을 기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되게 유치한 얘기지만 미국에서 꽤나 경제적으로 뭐 좀 뭐가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뭐 그 사람들이 되게 이제 종종 쓰는 말들을 이렇게 연구했더니 1위가 뭐냐면 I'm sorry래요. 근데 I'm sorry라는 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래도 내 자아 존중감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이 없으면 잘못했다는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잖아요. 미안하다는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도 잘못했다는 말하기 좀 안 나와요. 그리고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져도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권위자인데, 내가 리더고, 내가 엄마고, 내가 연장자고, 내가 사장이고. 근데 권위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권력과 위력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권면과 위로가 통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된 대부분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셔서 저도 살짝 무섭기도 하고 지금 뭐 듣고 있는 건가 비웃는 건가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되기도 해요. 예. 근데 자, 권위는 내가 권위 있다,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멤버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권위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잘못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내가 연장자인데 근데 그 권위를 권력과 위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힘 있는 자인데 근데 진정한 권위는 자 권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이 말하면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보실래요? 라고 하면 저 사람이 해보라고 하면 해볼까? 네. 난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권하는 게 먹히는 사람 그 권면, 위로 내가 위로했는데 저 사람이 참 위로하니까 내가 막 눈물이 나. 선생님 정말 힘드셨죠. 딱 했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힘드셨죠 라고 하면 그 어렸을 적에도 저도 누나가 4명 있어서 알거든요. 밖에서 쳐맞았을 땐 안 울었어. 근데 집에 갔는데 누나가 이렇게 누구한테 맞았어? 누나가 내 편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나가 화를 내고 야 이 멍청아 어디서 맞았어? 빨리 앞장서 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애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 눈물이 나는 거죠. 그게 그러면 권면과 위로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권위 있는 사람의 특징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실수한 걸 인지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또 하고 그리고 그거하고 자기하고 분류하는 거죠. 내 실수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실수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오점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방도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걔는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판단하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막힌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하다 보면 여러분 봐보세요. 부부도 사랑하네 뭐하네 해도 헤어지는데 같이 일하기로 만난 사람이 헤어질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돈 문제도 껴있고. 네. 그리고 회사는 다 같이 돈 벌려고 모인 집단이지 서로 사랑하려고 모인 집단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분규가 있는 것은 그게 정상. 그 안에서 마음이 안 맞는 게 그게 정상. 그래서 그 안에 조그마한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게 좋은 일. 근데 우리는 너무 이상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해서든 인간관계에 대해서든. 그리고는 상처받았다고 하고 나이가 먹으면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죠. 그리고 자기 마음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고통은 삶이 나에게 주는 신호다. 근데 어떤 신호로 삼냐면 첫 번째, 나를 돌보는 것. 돌아보는 것. 내가 정말 그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내가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 나의 자존과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관제탑이 생기면 참 좋죠. 안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합쳐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실망 안 하는 그 개인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면 뒤지는 거 외에는 그거 없어요.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 책을 쓴 거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해민승. 인정. 너무 잘 써.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그냥 내용 안 봐도 돼. 그냥 제목만 봐도 돼. 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완벽하지 않아? 꺼져. 자기 자신에게. 너 왜 그랬니? 왜 그런 실수를 했어? 그리고 자기를 막 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돌아보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가시면서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실수와 내가 함께 가면서. 근데 내 실수와 함께 가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배째라라고 말씀드렸죠. 네. 선생님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온전해지려고 해서 우리가 생긴 소화 장애 같아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습니까? 네. 앞으로 또 선생님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도 그것은 그 모습이고 나는 나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엄청 비난하거나 자책하거나 그게 자기의 존재라고 생각해버리나 봐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의식, 무의식적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듣는 것은 나와 내 실수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좀 떨어지는 현상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실수를 보는 거죠. 내가 내 과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미안할 건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 나를 내가 수용해 주는 거죠. 그래야 바뀔 확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인정하고. 네. 그리고 내가 요만큼밖에 못 된다. 그래도 난 소중하다. 그게 되게 그나마 좀 건강한 방식인 것 같아요.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